안녕하세요, 미치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이거는 꼭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몰라요? 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해 드렸잖아요.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지금 수급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수급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수급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한번 크게 정리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영상에서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을 의미를 하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급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세 가지 분류로 나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이제 수급을 구성하는 투자자는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개인은 말 그대로 저라든지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를 의미를 하고요. 요즘 뉴스에서 개미 투자자,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말들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개미가 저희예요. 다만 이제 개미라고 해서, 개인이라고 해서 다른 본업을 하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수급 중에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이제 크게 운용을 하는 기관급 슈퍼 개미들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외국인인데요.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 이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통 외국계 투자 회사라든지 증권사 혹은 헤지펀드 등을 의미를 하고요. 외국계 금융 세력인 만큼 이제 투자 운용하는 자금이라든지 규모도 굉장히 크겠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과는 반대로 한국인 개인 투자자가 CS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사용해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계 외국인, 검은머리, 즉 외국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 기관인데요. 기관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기금 덩어리가 큰 말 그대로 대규모 기관이 주문을 할 때는 기관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뉴스 보실 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매도 추세고 개인은 매수 추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증권 뉴스가 나올 때 흐름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종목별 투자자 메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좌측에 날짜가 나오고 개인, 외국인, 기관 순으로 숫자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개인과 외국인은 빨간색이고 기관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맨 위쪽에 보시면 순매수라고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날짜별로 개인, 외국인, 기관 각 투자 주체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나 순매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순매수는 총 매수 수량에서 총 매도 수량을 뺀 오로지 순수하게 매수만 한 수량을 의미를 한 거고요. 2월 16일에 개인과 외국인은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다는 뜻이고, 기관은 파란색이니까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지금 항목이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100만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2월 16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470억 원어치 순매수한 거고, 외국인은 186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거겠죠. 이제 반대로 기관은 239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거고요.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 항목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각 투자 주체별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보통 시중에 떠도는 낭설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호재니까 개인들이 무조건 따라 사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개인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동학개미운동 사태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도 물량을 투하를 해도 오로지 개인 매수세만으로 지수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투자 주체별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고 이제 실전에서 연습해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체득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먼저 개인 물량의 경우에는 투자 주체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급의 캐파가 크고 이제 호흡이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좋다는 이야기가 이런 특징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매수를 하게 되면 큰 물량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어요. 반대로 매도의 경우에도 물량이 장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다만 이제 외국인 물량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라든지 해당 기업의 현황과는 전혀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에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버린다든지 이러한 단발성 이슈가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 점은 꼭 동향을 살필 때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서 여러분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적자 기업이라든지 부실공시 사유만으로 이런 주식들에 저희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연기금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는 해요.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연금에서 6년 전에 테슬라 매수해서 지금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냈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좋은 예이고, 반대로 저희 국민연금으로 부실공시라든지 정말 안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게 돼서 손실을 일으킬 경우에는 잘못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전성 있는 그 우량주 위주로 기관에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다만 이제 작년 폭락장 사태처럼 국내 지수가 아예 망가져버리고 공포적인 시장 분위기 흐름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꼭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수 부양이라든지 증시 폭락 방어를 하기 위한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순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관 수급은 꼭 국내 증시, 즉 경제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동향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구성하는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 주체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특징들을 알아보는 그런 꿀팁을 설명드려 보았고요. 꼭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길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